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에서 참변을 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해당 학교는 돌봄 교실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돌봄을 이용하던 아이들은 인근 학교에서 긴급 돌봄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보호자들은 교실 앞까지가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봄 교실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다 교사에게 변을 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 직후 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면담을 위해 잠시 학교에 들른 한 학부모도 사건이 발생한 교내를 얼른 빠져나옵니다. 안 갔거든요. 아직 4학년인 아이도 무섭다. 독방하기도 쉽게 마음이 놓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해당 학교에서 6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의 한 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하던 학생 20여 명은 이 학교에서 긴급 돌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학교에는 노란 태권도 학원 차량들이 도착하는데 관장들은 교실 앞까지가 학생들을 데려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은 더 쓰이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죠. 또 다른 관장은 하늘양 학교의 학생 인계 방식을 지적합니다. 원래 돌봄 교실 앞까지 올라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곤 했는데 초인종 시스템이 도입된 후 아이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초인종 누를 때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작년부터 바뀌긴 했거든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첫째 아이를 돌봄 교실에 보내고 둘째의 입학까지 앞둔 한 학부모는 아이의 돌봄 교실 이용을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걱정은 많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애기 엄마도 이제 입학 시기에 맞춰가지고 육아휴직을 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보호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40대 가해교사의 계획 범행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가해교사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 교사가 최근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기사들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아직 가해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해 대면 조사가 어렵지만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와 대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남도 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영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교실 외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설치 확대와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자 충남 교사노조가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 조합원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교사 92%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중복 응답한 설문에서 교사의 93%는 질병 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인 문제 교원으로 인식될 수 있고 90%는 무고성 신고를 우려하면서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등을 건의했습니다. 도박으로 진 억대 빚을 갚기 위해 처음 본 사람을 살해하고 13만 원을 훔쳐 로또를 산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인도 위를 서성이다 어딘가로 향합니다. 10분쯤 지나 한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뒤따라가 차량 뒷좌석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의 모습입니다. 김 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인근 수로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빼앗은 돈 13만 원으로는 담배와 로또를 샀고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자식들은요 공기 박살이 났어요. 아주 시신을 갖다 수레에 갖다 버리고 차 이거 불까지 지르고 그 다음날 샤틀버스 타고 하기 춤까지 했고.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도 적은 형량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아니야. 재판부는 금전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감형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저희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피해자 측의 엄벌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최근 5년간 충남 지역 주택 화재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농촌 지역 취약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 주택에서는 난방용으로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과열되거나 화기 주변의 땔감 등을 방치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와 나무 가연물 사이는 한 3m 이상은 띄어져 있어야 이 연소 확대로 인해서 이게 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 2,61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020년 26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주택화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농막 같은 취약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화목보일러 재나 촛불 등 불씨를 방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발생 요일별로는 목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전체 화재 발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나 농막 같은 주거시설들의 경우 거주자가 거동이 불편해 인명피해가 커지거나 야산 등과 인접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기타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해변기를 맞아 농촌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방 점검과 함께 화재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대전 조차장 일대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돼 50년간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1차 사업에 대전과 부산, 안산 등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대전시 읍내동 대전 조차장 일대 38만 제곱미터는 청년 창업과 IT 특화지구 등 재창조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대전 조차장 입체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을 환영하면서 이번 1차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전역 통합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개헌 목소리가 연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갑이 지역구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먼저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한 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일할 곳은 세종이 유일하고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앞서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기획 뉴스 순서입니다.
국내에서 한창 제철을 맞은 논산 딸기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상륙했습니다. 나흘 동안 동남아 현지에서 논산 딸기 축제가 열린 건데요. 특유의 달콤함으로 준비한 딸기 18톤 물량이 모두 판매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인도네시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대도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도심 한가운데서 논산 딸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창 제철인 논산 딸기를 사려는 현지인들로 행사장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축제 나흘 동안 사전 예약 물량까지 포함해 모두 18톤이 판매됐습니다. 그거 그리고 네 유명해요. 한국 딸기는 너무 맛있어요. Korean strawberry is almost in everywhere, like in the supermarket and Lotte Mart is also in here, and also in there. 축제장에서는 신선한 딸기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맛은 물론 보는 재미까지 더해 인증샷 필수 코스로 떠올랐습니다. Kalau ini baru pertama kali ya? Iya, baru pertama kali. Ada mau keinginan untuk lanjut beli lagi, penasaran untuk beli yang lain. 특히 한국 유명 디저트인 딸기 찹쌀떡 판매 코너는 하루에 200명 넘게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논산시는 농식품 수출 판로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딸기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현지를 대표하는 6개 유통업체와 하나로 353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 농산물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유통망을 다변화시켜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43만 명이 방문한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자카르타시 역시 앞으로의 논산시와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aya terima kasih sekali bahwa Jakarta dipilih untuk menjadi lokasi pameran Nonsan Strawberry tahun 2025. Dan mudah-mudahan ini juga akan berbalik untuk kita bisa ke Nonsan untuk mengadakan pameran yang sama dengan produk unggulan dari Jakarta. 지난해 방콕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동남아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논산 딸기. 2027년 논산에서 열릴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가 올해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감사원이 사교육 업체와 이른바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원 249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교사 3명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도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도 참여했고 또 다른 고교 교사는 수학 수행평가를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에서도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해 판매한 행위에 대한 겸직 허가 사례가 적발됐으며 시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 앞바다에 승용차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했지만 60대인 동승자 한 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령 해경은 수색을 마친 뒤 운전 부주의 등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공주시 탄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표이사 공모 과정이 부당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와 한국민예총 세종지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임용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적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순열 세종시 의원과 세종참여연대도 박 대표의 자진 사퇴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임용을 취소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딸인 조시은 해군 학군사관 후보생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오는 28일 충북 괴산에서 열리는 학군 통합장교 임관식을 앞두고 마련됐는데 조 후보생은 아버지가 지킨 바다를 자신도 지키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수장고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수장고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1만여 점의 자료가 보관 중인 수장고가 공개되는 건 지난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오는 26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습니다. 기념관은 국민 수요 조사를 반영해 수장고 탐방 행사를 광복절과 순국선연의 날 등 모두 3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정책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자문기구인 제4기 시민주권회의가 오늘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주권회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분과별 시민위원 80명을 비롯해 전문가 50명 등 모두 14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안전과 자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